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정말 답답합니다. 예, 답답하고, 그러나, 제가 이제 정청래가, 결국 자기 무덤 파고 있는 것이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아까 드리다가 제가 빼먹었네. 그 유튜버들, 그 털튜브들하고, 털봉자들하고, 딴지 게시판에 있는, 극렬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문바들의 지지만 받으면은 본인들이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청래나 추미애나 서영교나 민주당 의원들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황사랑님, 최평님, 명태균은 왜 그냥 두고 계시나요? 개장사하고 오세훈은 저리 그니 두는 건가요? 아니, 지금 특검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죠. 그냥 두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계속 수사를 하고, 재판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결과를 두고 봐야 되는데, 특검에서 지금 아직은 그럴 여력이, 없는 상황인 것인지, 특별한 소식이 지금은 안 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문바들이 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고,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걸 우리 당원들이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꿈 깨시는 분들, 빨간 약 먹고 꿈 깨시는 분들, 김어준이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에서 탈출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지방선거 후보 경선할 때까지 우리 당원들이 지난번 정청래를 60%를 지지했던 것 같은 상태일까요? 이렇게 대통령을 힘들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중도층을 등 돌리게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을 사지로 끌어가고 있는데 이걸 우리 당원들이 모른다고? 맨날 김어준이 방송만 보면서 다 태평성대라고만 생각한다고요? 걔네들 한 줌도 안 돼요. 문바들. 제가 볼 땐 한 줌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정청래가 친명인 줄 알고 오판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쯤이면 많이 깨닫는 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는 판이 달라졌어.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저는 정신 잘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방선거를 지게 이렇게 놔둘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지방선거를 지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선수들을 보내야지 이제 지방선거 때. 진짜 서울시장 서영교가 되고 경기지사 추미애가 되고 이러면은 이재명 정부가 진짜 안으로 무너지게 되는 조기 내임덕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걸 저보다 정치적으로 훨씬 더 경험이 많고 유능하시고 똑똑하신 이재명 대통령님이 본인 무덤을 막 파고 있는데 정청래가 그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지금도 이미 놔두지 않는 상황이 됐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건 제 예상이지만은 제가 그냥 뇌피셜이지만은 대통령께서 직접 대놓고 무슨 당무 개입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민주당은 경선으로 이제 후보를 선출해야 되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선수들이 출전을 하면 되지 뭐.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인물들이 대통령실에서 다 지방선거 때 출전하면 되지 뭐. 정 안 되면.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서울시장으로 강훈식 비서실장 등판하면 돼요. 강원지사로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 나오고 있고 전재수 장관 부산시장 지금 얘기 나오고 있잖아. 그죠? 그 적어도 인천시장은 박찬대 의원 나가야지 뭐. 박찬대 의원 나가면 되고 경기지사는 누가 나가면 될까요? 저는 이제 한준호 의원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한준호 의원 경쟁력이 약하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되면 뭐 비중 있는 인물이 대통령실에서 또 경기도로 뭐 출전할 수 있는 거죠. 뭐 국회의장도 지금 조정식 의원 국회의장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안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고 짜증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당하실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은 다 계획이 있다. 그리고 선수들 다 출전시키면 됩니다. 우리 당원들이 이 사람이 친명이다라고 확실히 인식되는 그런 인물들이 지방선거에 출전을 할 때 과연 서영교 의원께 제가 묻고 싶어요. 지금 이제 김어준만 보고 막 불나방처럼 달리고 있는데 과연 강훈식 비서실장이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서영교 의원이 한테 가는 표가 얼마나 될까요?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조국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해가지고 뭐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이건 이제 개사과라고 봅니다. 어떤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 개사과를 했는데 조국이 왜 저러는 것인지 이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성비위 사건에 대해 해명하기보다는 창당 주역으로서 무겁게 책임져야 한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 나선 조국 위원장은 반성한다, 억울하다는 말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부모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식에게 인턴 기회를 주고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 스스로에 대해 훨씬 엄격해야 했는데 잘못했다. 반성하며 정치를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정치는 해명이 아니라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다. 억울하다는 말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합당 여부에 관련해서 YS처럼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갈 의향은 없나라는 질문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잡는 방법이 있고 호랑이를 굴 밖으로 나오게 해서 잡는 방법이 있다. 지금 중요한 건 포수의 실력을 키우는 것. 자강이 먼저다. 실력도 없이 굴에 들어가면 뭐하나. 굴 밖에서 잡으면 된다고 말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개혁정책 추진엔 협력하고 선거에선 경쟁자라면서 이재명 정부 초기인데 당정 관계는 대통령 중심으로 원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위원장은 또 자신은 친문 주자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모셨고 그분을 존경하지만 친문 정치인은 아니다. 조국은 조국의 정치를 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선일보와 조국의 인터뷰. 호구 많은 데 중에 왜 조선일보를 갔을까요? 뭐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 거죠. 지금 뭐 조국혁신당이 거의 이제 패가망신 수준의 상황에 와 있죠. 그래서 오늘 뭐 사과를 합시고 했는데 일단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는 뭐 인정을 했다라는 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족바들은 마치 조국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간 것처럼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저는 언제나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지은 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강한 처벌을 받았을 뿐이지 조국이 잘못한 게 없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뭐 누차 드렸어요. 뭐 강남에서는 사실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조국만 처벌하는 거는 조국만 그것도 뭐 징역 4년, 2년씩 처벌하는 건 분명히 불공정한 일이죠. 근데 그게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강남에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온갖 편법과 불법까지도 동원해가지고 사교육에 올인하는 행위들이 그게 결코 옳은 일이 아니고, 특히 조국은 이게 정치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 진보 진영에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제 공정한 이런 태도를 보여야 돼요. 근데 자식들한테는 솔직히 강남의 졸부들과 다를 바 없는, 강남의 부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뭐
국민의힘 애들을 비난하는 게 내로남불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제 특히 2030 당시에 이제 입시 과정을 거쳤던 2030 유권자들의 눈에 볼 때 조국의 저런 모습들이 그 이율배반, 내로남불, 뭐 조로남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저건 정치적 목적이 때문에 개사과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거는 안 하니만 못한 전 사과라고 봐요. 지금 이제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안 하니만 못한 사과를 하고 있다. 좀 정치적으로 제가 좀 지능이 모자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저런 사과를 해가지고 과연 뭐 조국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겠습니까? 아, 이제 성비위 문제 때문에 조국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조국의 이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제 마지못해갖고 사과하는 척 하는구나. 뭐 그렇게밖에 더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 본인 입장에서는 뭐 2030의 마음을 뭐 돌려보려고 뭐 저런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더 역겨운, 더 거부감을 주는 그런 행위밖에 저건 안 된다. 정치적인 어떤 지능이 저는 크게 모자란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속내도 드러났죠. 민주당하고 이제 민주당 이중대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푸름선님 오늘 사자성어 쩔사털팽 문사조팽 막 갖다 붙여봤습니다. 얼른 솥에 물 끓여요.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호랑이를 잡는 방법은 호랑이 굴에 이제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호랑이를 잡을 때는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호랑이를 굴 밖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 실력이 있어야 포수가 실력이 있어야 호랑이를 잡는다. 그래서 지금은 실력을 키울 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것도 정치지능이 모자란 얘기예요. 저런 질문. 그러니까 조국이나 정청래나 문빠들은 제가 볼 때는 인터뷰하면 안 돼요. 예전에 문재인도 정치지능이 모자라가지고 인터뷰하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뭐 그 기자 간담회 하면서 그래서 보면 기자 회견 같은 걸 거의 안 했죠. 기자 간담회를 거의 안 했어요. 문재인이 윤석열만큼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입 열면 미천 드러나니까. 조국도 마찬가지야. 정청래도 언론 인터뷰 안 하는 게 입 열면 사고예요. 조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능이 모자란 사람들을 이 문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인들 지능이 낮기 때문에 지능이 모자란 정치인들한테 끌리는 건지. 63 새나라 대동세상님. 여러분 문재인 쌍수 김건희 주치의가 해줬음 뭐라 생각하세요? 뭐 또 그런 얘기도 돌고 있대요. 김건희 주치의가 문재인 쌍수를 해줬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일이죠. 별별 일이 다 생기죠. 세상에 참 우연도 많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으나 자신들의 어떤 정치 지능이 모자라니까 좀 모자란 사람한테 끌리는 건지 그 정치적으로 대단히 무능해요. 제가 볼 때 문빠들의 특징이. 그래서 저는 정치적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이게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될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뭐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마치 언론 인터뷰 안 하는 것처럼 박수현이 어제 사기질을 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건 사기예요. 정청래는 언론 인터뷰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라이브로. 다 사고 나지. 물론 이제 자기 빨아주는 유튜버들 방송에 나가지. 왜? 부담되는 질문을 안 하니까. 힘든 질문을 안 하니까 그게 그 유튜브 나가가지고는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이제 막말하고 헛소리 해도 유튜브 방송 나와가지고 제가 헛소리를 안 한 적을 못 봤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가 안 됐을 뿐이지 정청래가 입방정 떨다가 사고 안 친 적이 없어요.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냥 재밌다고 웃어 넘길 뿐이지 뭐 당대표의 지위에서 할 만한 얘기가 아닌 얘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가 잘못 말했다라는 사실 자체도 인지를 못해요. 인지를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안 하는데 조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 호랑이가 뭡니까, 여러분? 호랑이를 왜 잡아요? 조국이? 호랑이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본심이 다 드러나는 거야. 호랑이는 대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호 프로젝트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뭐 대호 프로젝트라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호랑이 하면 떠오르는 건 대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대권을 잡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민주당과 합당해서 민주당 안에 들어가서 대권을 잡는 방법. 근데 지금은 민주당하고 합당이 안 되지 이제. 그죠? 본인들이 뭐 힘이 없어가지고 합당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성비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청래가 합당을 하고 싶어도 박지원이 그 성비 사건 터지기 전에는 조국당하고 합당해야 된다고 계속 떠들었잖아요. 박지원이 제가 볼 땐 브레인이에요 지금. 문파 브레인은 박지원인 것 같아. 박지원이 이게 배우 세력이야. 박지원이 계속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대표 선거 때부터 조국당하고 합당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정청래가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정청래도 은근히 뭐 조국당하고 이제 적절한 때 합당을 시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을 거예요 아마. 지방선거 앞두고 합당 쇼를 하면서 뭔가 문파들의 이제 결집을 시도하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당대표 연임으로 가고 조국은 대선 후보로 가고 뭐 이런 구도를 저는 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성비 사건 터지면서 뭐 이게 결과론적으로 강미정 대변인이 큰일 한 거지. 결과론적으로 이제 합당은 물 건너간 거예요. 지금 뭐 합당 얘기 꺼냈다가는 진짜 정청래 탄핵당하지. 당대표 불신임 당합니다. 지금은 합당 얘기 꺼내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하고 합당은 불가한 상황이다. 그럼 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합당하려면 힘을 키워야죠.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와가지고 합당을 안 하면은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게 힘든 상황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 때 그 조국혁신당이 뭔가 갈목할 만한 성과를 내서 체급을 키워야 민주당과 합당 혹은 후보 단일화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강론이 나온 겁니다. 지금 합당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국이 합당 이야기하고 합당은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합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 체급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합당하겠다. 뭐 이런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건 조국의 목표는 대권이다. 호랑이다. 이걸 본인이 스스로 천기누설한 거지 뭐. 천기누설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족바들을 문바들을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주는 이재명이 부리고 돈은 문재인이 버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어.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우리가 진짜 눈 뜨고 코 베인 거잖아요. 어렵게 진짜 수박들 쓸어내고 문바들 정리시키고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서 응원봉 들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놨는데 김어준이 사기쳐가지고 결국은 또 문바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 저는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해요. 정청래나 추미애나 일부러 이러는 겁니다. 본인들이 당권 잡고 대권 잡으려고. 나중에 조국, 추미애, 정청래가 모여가지고 또 문재인 세상 만드는 거지. 문바 세상. 자, 그런데 문재인이 조국이 지방선거 때 자강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방선거 때 체급이 올라갈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땐 여러분이 볼 때 지방선거 때 조국혁신당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제 조국당하고 손을 안 잡으면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나와요. 지금 조국당은 이미 망했습니다. 조국이 아무리 무슨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하고 사과가 아니라 뭐 사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짓을 한다고 해도 광화문에서 빨가벗고 그 석고 대제를 한다고 해도 안 돼요. 이번 지방선거에 절대 안 됩니다. 체급이 안 커져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할 거라고 저는 보냐 하면은
조국이 서울시장을 나오면요. 아까 보니까 채팅창에 어떤 분이 그 앞부분에 그런 얘기를 좀 쓰셨던데, 조국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아까 여론조사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민주당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어쨌건 접전일 거라는 거예요. 접전인 상황에서 조국이 서울시장 후보를 나와. 그 서울시장 선거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럴 위험성이 커지겠지. 그죠? 뭐 조국이 못 나와도 3% 5%는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3% 5%로 결정되는 선거가 되잖아요. 3% 5%로 결정되는 선거.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이 조국이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단일화. 이거 있잖아, 아름다운 단일화. 안철수. 참, 안철수 여러분. 생각 안 납니까, 안철수? 그러면 당연히 조국당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명분이 생기는 거지. 후보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조국당의 몸값을 올리겠다는 뜻인 거예요. 올리겠다라는 뜻. 서울시장을 만약에 나온다면은 지금 어차피 선거를 이길 때는 없어요. 이길 때 전혀 없잖아.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만약에 뭐 조국당의 뭐 정책위 의장이다, 전략 책임자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전략을 짤 거예요. 조국을 서울시장 선거에 내보내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하자. 그래서 정청래가 저러나? 민주당이 개판 쳐가지고 서울시장 선거를 위험하게 만들어서 조국이 먹을 수 있게 조국을 과 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나? 정청래가? 그런가 보다.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정청래가 일부러 그냥 중도층을 다 내쫓고 있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짜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엿먹이려고 정청래하고 조국 문바들이 짜고 중도층 다 내쫓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뜨려서 조국의 어떤 지분을 늘려가지고 조국을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그런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지켜보셔야 돼요. 자, 조국의 사과를 했는데 지금 그 사과가 개사과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강미정 전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원 당규를 내세워 피해자 보호를 말하던 그 목소리들 왜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서로 패친인 분들끼리 눈치 보는 동안 상처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를 기다리십니까? 부끄러워지실 텐데요. 파일은 이미 전달했습니다. 법조인 출신이 그토록 많은 당인데 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합니까? 누구의 사건에는 침묵하고 누구의 불편에는 귀를 막고 그 선택적 침묵이 바로 2차 가해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친 그의 말씀, 그 말의 책임 이제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말 비상이라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휴 끝자락까지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2차 가해 하시느라 애를 씁니다. 자, 그래서 족바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 강땡땡씨 기자회견 전에 민주당 당대표에게 강땡땡씨와 면담 요청한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중 의원 2명은 누구입니까? 이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거죠. 강미정 전 대변인이 민주당하고 뭔가 공작을 해가지고 폭로를 한 것처럼 이런 지금 이제 2차 가해 음모론을 또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조국이 비대위원장 될 때 조비대가 이거 뭐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겠다 뭐 이랬잖아.
여기 이제 공유한 사람들, 더 빛나게 조국혁신당, 더 만날 조국, 조국을 지키는 파란 불꽃들, 조국의 시간, 조국의 시대, 조국을 지키는 파란 불꽃들, 네? 조향사, 이거 다 조국 지지 커뮤니티들이잖아요.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지금 공유를 한 거야, 이게. 공유를 10회를 했는데, 예, 이게 뭐 개인들이 공유한 게 아니고요. 조국을 지지하는 커뮤니티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런 가짜 뉴스지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런 거 퍼뜨려 가지고 강미정 전 대변인과 그 피해자들을 이제 2번 죽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털빠들 문조털들의 특징이 국민을 개돼지로 한다. 그래서 대충 똥 싸고 뭉개기. 제가 김어준의 기술이 똥 싸고 뭉개기라고 말씀드렸잖아. 똥 싸고 대충 뭉개고 시간 지나가면은 다 해결된다. 그래서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럼 또 잊어버려요.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야. 예, 물론 다 잊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털봉자들은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예, 김어준이 뭐 옛날에 무슨 말을 했건, 김어준이 뭐 연동형을 했건, 김어준이 무슨 짓을 했건, 병립형을 했건 연동형을 했건 다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 조국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시끄러울 때는 막 당장 해결할 것처럼 난리치다가 또 똥 싸고 뭉개기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과연 될까요? 예? 과연 될까요? 조국 비대님? 예, 조 비대님 그냥 대충 똥 싸고 뭉개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강미정 전 대변인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녹취 파일은 이제 벌써 전달을 했다는데 파일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누구나 계획은 있어요. 예, 조국이 이제 서울시장 나온다라는 뭐 그런 계획을 짤 수 있지. 누구나 계획은 있습니다. 처음 맞기 전에는. 예. 강미정 대변인이 뭐 본인의 어떤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조국 맘대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개사과죠. 진짜로 조국이 어떤 우리 젊은이들에게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본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저런 당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렇게 똥 싸고 뭉개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이미지 정치, 똥 싸고 뭉개기 정치, 개사과 정치, 저는 이런 시대 끝났다고 봐요. 지금 정청래의 민낯도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추미애의 민낯도 여러분 다 드러나고 있잖아. 몇 년 전만 해도요. 한 3, 4년 전? 3, 4년 전만 하더라도 문재인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1.8% 나오더라고. 여론조사 하니까.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진실은 바늘과 같아서 언젠간 자루를 뚫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한테 사기치는 이미지 정치 오래 안 간다고 봐요. 지금 저는 정청래 추미애가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냥 국회를 쇼장을 만들고 있죠. 희대의 정치 쇼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런 쇼 정치 저는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방선거가 오기 전에 저는 민주당에 다시 한번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